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스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지킴이 김서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가스, 여러분은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TV에서 많이 봐왔던 가스 사고들, 막연히 뉴스에서만 접하는 이야기 같으신가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가스 사고의 절반 이상이 사용자의 부주의나 미흡한 시설 점검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죠. 자, 그러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준 씨와 미정 씨의 좌충우돌 신혼생활을 보면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가스 안전 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여보, 오늘 저녁에 집들이 오는 거 알지? 뭐 준비하면 좋을까? 나베 어때? 집들이는 역시 나베지. 그거 손도 많이 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에이, 걱정 마. 내가 또 한 요리 하지. 인덕션 위해서 이거 번호 써도 돼? 조금 위험하지 않아? 아유, 괜찮아. 나 자취할 때 맨날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베는 이 번호로 해야 진짜 맛있단 말이야. 잠깐! 응? 아무래도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 부탄캔이 터질 수도 있잖아. 에이, 설마. 뭐 잠깐 쓰는 건데도? 잠깐 쓰는 거라도 절대 안 되는 거야. 인덕션 잔열이 남아서 부탄캔이 가열될 수 있거든. 최근에 인덕션 주변에 휴대용 번호 올려놔서 막 폭발한 사건 못 봤어? 아, 맞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나베 먹으려다가 날아갈 뻔했네. 정말 다행이에요. 미정 씨의 빠른 대처 덕분에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네요. 인덕션은 작동이 멈춘 후에도 잔열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 위나 주변에 부탄캔을 두는 것만으로도 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부탄캔은 작지만 폭발 시에는 수류탄과 유사한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럼 부탄캔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들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부탄캔을 사용 후 반드시 기기에서 분리해서 보관해주세요. 캔을 기기 안에 끼워진 채로 보관하면 가스 누출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휴대용 버너를 쌓아서 보관하는 건 절대 금지. 둘째, 조리할 때는 부탄캔을 불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뿐만 아니라 보일러실, 여름철 차 안, 햇빛이 들어오는 뜨거운 장소에 보관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꼭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셋째, 너무 큰 불판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불판이 커서 열이 부탄캔까지 전달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거든요. 자, 그럼 부탄캔을 다 사용한 뒤에는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부탄캔도 안전하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첫째, 캔 안에 잔여가스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사용해주세요. 둘째, 배출 시 주변에 불꽃이나 전기 등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잔여가스를 제거할 때는 환기가 잘 되는 야외에서 바람을 등지고 분출구를 눌러 잔여가스를 완전히 빼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용 수거함에 넣어 배출하면 끝! 여기서 잠깐, 사실 지자체마다 부탄캔 분리배출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지역의 분리배출 안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사용, 올바른 배출이 부탄캔 안전의 완성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괜찮아? 감기인가? 그래서 아까 보일러 켰는데도 아직도 안 따뜻해지네. 고장인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나도 숨이 좀 답답한 것 같고 몸이 좀 이상한데? 잠깐, 이거 혹시 귀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혹시 또 뭐? 일산화탄소 중독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 이사 피로 때문인가 봐. 나 얼른 자자.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어. 일단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 봐, 배기통에 빠져 있었네. 세상에,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일단 보일러 끄고 환기부터 시키자. 그래도 귀신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방금 현준 씨와 미정 씨가 겪은 상황,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인데요.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무서운 가스예요. 특히 가정용 가스보일러 사용 중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보일러의 배기통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에 설치된 배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겨울철 고드름 낙하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배기통이 이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가 점검을 꼭 해야 합니다. 배기통이 찌그러지거나 이탈된 곳이 없는지 자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건데요. 혹시 경보기가 울린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보일러를 끄고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 환기해 주세요. 건전지나 오류로 인해 경보기가 울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경보기가 잘 작동되는지 자주 체크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스 공급자나 보일러 제조사를 통해서 보일러의 안전점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전문가의 정기적인 점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니까요. 여보, 어디서 좀 타는 냄새 나지 않아?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 잠깐만. 아니, 무슨 냄새 나는데? 아이, 식상해. 아니 진짜로 가스 냄새 나는 것 같아. 오빠 가스 새나봐. 진짜래? 어떡하지? 관리실에 연락해봐야 되나? 진정하고 내가 하는 거 잘 봐.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환기야. 잠깐! 급하다고 선풍기나 환풍기 같은 전기기구를 조작하면 안 돼. 스파크 때문에 폭발할 수 있거든. 두 번째는 저마원을 차단하는 거야. 이제 대피하면 돼. 이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꼭 119에 신고해야 돼. 그래야 전문 구조대가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끝인가? 앞으로 안전하게 가스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자가 점검까지 하면 딱 좋은데. 뭐부터 해야 되지? 여러분,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과 주방 세제를 8:1 비율로 섞어서 비눗물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스 밸브와 호수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묻혀서 10초 동안 지켜봐주세요. 만약 가스 누출이 되고 있다면 비눗물에 거품이 생길 거예요. 육안으로도 거품이 보인다면 즉시 환기를 시키고 신속하게 가스 공급자나 119에 연락하세요. 다음으로 가스 배관, 계량기 연결부, 그리고 호스의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특히 빌트인 연소기의 경우 호스가 고정장치에서 풀려 손상되거나 하부 시설과의 사이가 벌어져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스보일러를 점검해 볼까요? 보일러 배기통이 찌그러져 있거나 연결부가 이탈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모든 유관 점검이 끝났다면 우리 집 가스용품의 권장 사용 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오래되거나 낡은 가스용품은 가스 누출이나 화재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깜빡하고 가스불 끄는 걸 잊을까봐 걱정된다면 타이머콕 설치를 적극 추천합니다. 설정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가스 밸브 잠그는 습관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처럼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가 많은 시기엔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거나 인덕션으로 교체하면서 마금 조치를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스시설 철거 또는 교체 시 도시가스 공급업체나 가스시설 시공자에 의뢰해야 안전합니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직접 철거했다가 마금 조치가 잘 되지 않아 가스 누출이나 폭발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스 설비는 가스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현준 씨, 미정 씨, 이제 안전하게 가스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럼요.
오늘 이렇게 현준 씨와 미정 씨의 좌충우돌 신혼생활을 함께 보면서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가스 안전 수칙을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집 가스 시설에 대한 작은 관심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큰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집 가스 안전 수칙 준수로 함께 만들어 갈까요? 그리고 가스 안전과 관련해서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가스 안전